나름 누각도 있고 바다를 바로 앞에서 볼 수 있고 하니까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 자주 이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물건은 자체만 보면 약간 폐가 같습니다. 건물의 가치는 사실은 거의 없어 보이고, 이거를 유사한 거를 옆에서 실거래를 한번 찾아보시면 되잖아요. 이게 눈에 보입니다. 바다 앞이고 그다음에 도로에 접해 있고, 그러니까 이 물건을 지금 보시면은 거래가 작년 4월에 했습니다. 여기는 지금 평당 300만 원에 거래를 했거든요. 지금 보고 있는 물건은 제곱미터당 43만 3천 원입니다. 평당 130만 원인데 이 감정평가 금액은 여기는 배입니다. 지금 평당 290만 원이니까 이거 좀 시세 조사를 해보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시잖아요. 진짜 절반 값이면은 바로 입찰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업무 시설이 또 하나 있습니다. 아직 좀 높은 걸로 보여서 낙찰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시세 조사는 필요하시겠죠. 왜냐면 이 감정가에 배가 될 수도 있고 하는 거니까 시세는 조사를 해보셔야 되겠고, 여기 보시면 조회수가 상당히 높습니다. 이 지방 물건이고 그 다음에 되게 허름해 보이잖아요. 허름해 보이고 한데 왜 이렇게 많이들 관심을 가지실까, 공부 차원에서도 이렇게 보시면 좋겠죠. 그러면 일단 이 물건이 어딘지부터 대략 좀 보셔야 되겠습니다. 어딘지를 알아야지 이 물건의 수요가 누군지 파악을 하실 수 있으니까 그거부터 보셔야 될 겁니다. 앞에 바닷가가 있습니다. 바닷가인지 강인지 모르겠는데 확대를 해보시면은 섬이고 바닷가인 거를 확인하실 수 있겠죠. 이 거제도에 엄청나게 많은 섬이 있는데 가조도라는 섬이고요. 관광으로 좀 유명한 곳인가 파악을 하시려면은 음식점으로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되겠죠. 주변에 음식점이 여기 이 섬에 많은가, 이 섬에 음식점이 많은가 좀 검색을 해보니까 음식점이 엄청나게 많은 건 아니지만 더러 있습니다. 이 섬 안에 음식점이 이 정도면 적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지도에 뜨지 않는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음식점도 좀 있고, 지도로 그냥 얼핏 봐도 펜션이 되게 많습니다. 민박 펜션, 바닷가 근처니까 당연히 기분 전환하러 많이 오실 거잖아요. 서울 경기에서 이 거제까지 가기는 멀기 때문에 서해 쪽 많이 가시죠. 근데 대신에 여기 부산 경남 쪽에서는 이 거제도 섬 쪽에 여행 가시는 거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인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좀 다른 섬에 비해서 외도 같은 섬, 여기 외도 보타니아, 여기는 정말 좀 많이 유명한데 이런 데보다는 인기가 많은지는 좀 조사는 해보셔야 될 것 같지만, 그래도 음식점도 있고 펜션도 있고 하니까 잘만 갖춰놓으면 관광이 좀 다시 활성화됐을 때 이용을 할 수 있겠다, 이런 판단이 그냥 지도만 보시고 대략 감만 잡으신 거죠. 그 다음에 로드뷰로 봐서 도로에 인접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바다랑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그런 것도 한번 보신 거죠. 앞에 모래사장이었으면 더 좋았을 법한데 모래사장은 아닙니다. 근데 바다가 바로 앞에 있긴 하고요. 그렇게 경관이 아름다워 보이진 않지만 나름 누각도 있고 바다를 바로 앞에서 볼 수 있고 하니까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 자주 이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물건은 자체만 보면 약간 폐가 같습니다. 건물의 가치는 사실은 거의 없어 보이고, 그 다음에 또 바로 옆에 보니까 또 오래된 집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투자를 좀 적극적으로 하시려면 여기가 진짜 관광으로 뭔가 해보거나 아니면은 카페 같은 거를 지어서 해보고 싶다고 하시면 이거 매수하신 상태에서 옆에 것도 같이 매수를 하시는 거죠. 매수를 하셔가지고 커다랗게 여기 뒤에도 가리는 것도 없고 하니까 바로 여기 대로변에 접하니까 주차장도 좀 만드셔가지고 뭔가 건축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대략적으로는 봤을 때 소유를 했을 때 뭔가 바꾸긴 해야 되겠지만 가지고 있으면은 뭔가 활용할 곳은 있겠다, 이렇게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면 워낙 바다랑 가깝고 도로에도 인접하니까 큽니다. 그게 한번 조사를 해볼 만은 하겠다, 이런 생각을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금액 자체도 좀 작습니다. 100평에 감정평가 1억 7천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집행기관이 지방우정청인데 그 우체국에서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설명을 보시면은 여기가 우체국으로 활용됐던 곳입니다. 우체국도 아무 데나 지어지는 곳이 아니라 조금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곳에 보통 연락소 같은 것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여기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좀 있는지 유동인구 같은 거는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여기 유동인구를 해봤자 대부분 차로 이동하시거나 관광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많이들 오시는지 주말 같은 때 가셔서 조사는 좀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국유재산이기 때문에 지방청에서 가지고 있었으니까 특별한 권리상의 하자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입찰 정보를 보시면 다음 주 월요일까지 입찰이 가능하시고, 그 다음에 이 물건에 대해서 설명을 쭉 적어놨습니다. 이 입찰 공고를 잘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 물건을 보시고 대략적으로 조심해야 될 것들, 이걸 꼼꼼하게 다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진짜 입찰하실 거면 이거는 하나하나 다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내부 사진도 이건 아마 감정평가사님께서 촬영을 해 주실 건데 내부도 보니까 비어 있는 걸로 보입니다. 짐이 있는 거는 같은데 이런 거는 나중에 매수하실 때 문의를 하시면 되고요.
예, 여기 보시면 주의사항을 읽어보시면 매각 재산의 현장 답사 희망 시 반드시 문의처에 사전 예약하고 방문을 하시면 된다고 해놨거든요. 그러면 이런 물건은 지금 국유 재산 같은 경우에는 경매 공매의 특징이 내부를 볼 수 없다는 건데, 국유 재산을 만약에 입찰을 하시면 내부도 이렇게 날짜 잡으시고 가셔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기관마다 다른 거니까 참고로 하시면 되겠고요. 그럼 대략적으로 물건의 가치는 이렇고, 그 다음에 권리 분석도 해봐야 될 텐데, 등기부를 떼어보시고 전입 세대 열람도 떼어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사업장이니까 세무서 가셔가지고 사업자 등록도 해놨는지도 확인해 주셔야 될 겁니다. 근데 그거를 다 떼어보시면 깔끔할 거고요. 국유 재산이니까 특별한 권리상의 하자가 없을 겁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있다면은 여기 입찰 공고문에 다 기재를 해줄 거고요. 혹시나 또 안 돼 있을 수 있으니까 확인하신 건 분명히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우체국에서 매각을 하시는데 회계정보과에서 이 부동산을 매각을 하십니다. 회계 쪽이시니까 자금 쪽이랑 관련돼 있어서 맡으신 거는 같은데 부동산에 대해서 잘 모르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어떤 우리한테 유리하게 정보가 될 수 있는 것들을 이분들 통해서 아실 수도 있고 설명을 드리면서 저희한테 상황을 좀 유리하게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자도 없고 입찰을 해볼 만하다 하면 가치 조사를 하셔야 되잖아요. 가치 조사는 이제 이 인근에 부동산 통해서 하셔야 될 텐데, 그냥 대략적으로 많이 보시는 게 밸류맵이랑 내부 부동산, 밸류 쇼핑 같은 것도 있는데 밸류맵으로 간단하게만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토지 용도 같은 것들도 다 확인하기 위해서 토지 이음도 들어가 보셔야 되겠죠. 그냥 대략적으로 시세가 가장 중요한 거는 이 가치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감정평가사님께서 감정평가를 해주셨지만 지금 보시면은 감정평가사도 두 분께서 해주셨거든요. 두 개의 기관에서 해주셨고 우체국이다 보니까 이렇게 여러 곳에서 진행을 하셨고, 입찰 정보를 보시면 유찰이 없습니다. 이 우체국에서 매각하는 물건 특징을 보면은 유찰을 싫어하신 것 같아요. 유찰은 잘 안 되는데 조사를 하셔서 이게 저평가된 게 맞다고 한다면 입찰을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근의 실거래를 지금 보시면 되는데, 먼저 대략적으로 우리 물건의 정보를 보시면은 당연히 건물이 올라가 있으니까 땅은 대지고, 건물이 지어진 건 1980년이니까 80년에 지었으니까 건물의 가치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감정평가서에는 가치를 꽤 높게 설정해 놓으셨거든요. 감정평가서를 보시면은 토지가 한 1억 4천, 5천 정도고, 그 다음에 건물이 2천, 3천만 원 돼 있습니다. 근데 건물은 사실상 가치가 없다고 보시고 조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 건물을 그대로 사용하실 건 아니잖아요. 창고로 하시면은 저 상태로 받으셔가지고 임대로 놓으시면 되는데, 만약에 월세를 받으시는 걸로 창고로 활용하기로 하시면 주변에 배도 있고 하니까 창고로도 충분히 수요가 있을 수 있긴 하잖아요. 장비 같은 걸 놔두고 해야 되고 민박 같은 것도 있고 하니까 자재 같은 것도 실어 나르려고 하려면 창고로도 이용할 수 있으니까 월 차임만 받아서 이자를 내고도 어느 정도 남길 수 있다면 그렇게도 활용을 하실 수 있을 텐데, 공시 가격은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흐름 자체는 알 수 있으니까 제곱미터당 22만 원 정도이고 계획관리구역이고 이런 조건들입니다. 그럼 이거를 유사한 거를 옆에서 실거래를 한번 찾아보시면 되잖아요. 이게 눈에 보입니다. 바다 앞이고 그 다음에 도로에 접해 있고, 그러니까 이 물건을 지금 보시면은 거래가 작년 4월에 했습니다. 여기는 지금 평당 300만 원에 거래를 했거든요. 그러면은 감정평가서를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물건은 평당 얼마인지 보시면 되잖아요. 지금 보고 있는 물건은 제곱미터당 43만 3천 원입니다. 여기가 전체 면적이 331제곱미터고 제곱미터당 433만 원으로 감정평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한 14억 조금 넘게 평가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러면은 여기서 3.3을 곱했다고 하면 한 130만 원 정도 좀 안 되잖아요. 평당 130만 원인데 이 감정평가 금액은 여기는 배입니다. 지금 평당 290만 원이니까 이거 좀 시세 조사를 해보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시잖아요. 이렇게 3,000분이나 보실 정도면 투자를 좀 하시는 분들이 여기는 많이 보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시세 조사를 하셔가지고 혹시나 진짜 절반 값이면은 바로 입찰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업무 시설이고 하니까 대출도 잘 될 겁니다. 그래서 또 뜻하지 않게 싸게 매수를 하실 수도 있으니까, 대신에 이거를 매각을 하고 어떻게 누가 사줄 수 있을지 그런 것도 좀 잘 고민을 해보셔야 되겠죠. 일단 대략적으로 금액 자체만 봤을 때는 이 감정평가가 인근 사례로 보니까 저평가가 됐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조건도 비슷하거든요. 공시지가도 비슷하고 대지 똑같고 같은 계획관리지역이고 토지 면적 지금 보고 있는 땅이 더 큽니다. 이런 물건은 지금 일반 매매로는 이렇게 우체국에서 보유하고 있는 거를 바로 매수할 수 있는 거는 이제 공매밖에 없죠. 왜냐면은 우체국은 공공기관이니까 온비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모든 국민한테 알려서 매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걸 알아두시면은 이런 물건도 만나실 수가 있고요.